저는 원래 제 전공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문화심리학이라는 분야고 하나는 상담심리학이라는 분야예요. 이게 제가 오랫동안 공부한 분야예요. 문화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국의 문화, 한국 사람들에게 맞는 심리학은 과연 뭘까? 이거를 공부하는 게 문화심리학이에요. 여기 그 사회과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심리학이나 교육학이나 사회학이나 이런 거의 대부분의 사회과학의 이론과 지식들은 이거는 다 우리하고는 문화가 다른 서구 문화, 특히 미국에서 연구된 연구 결과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치 한국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해도 그게 맞을 것 같은 이런 착각 속에서 그거를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어요. 미국하고는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간과하는 이런 때가 있어요. 제가 그 30년 동안 고려대학교 있는 동안에 그 보직이라고 해본 게 그 안암동에 있는 그 기숙사, 그걸 안암학사인데 안암학사 사감장을 2년 했어요. 제가 할 때 그 기숙사에 묵고 있는 남녀 학생들이 한 10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1000명의 학생들이 묵고 있는 기숙사에 사감장을 했는데 그 기숙사의 이 식사가 이게 아주 예술입니다. 혹시 기숙사 생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숙사의 그 식사가 아주 예술이에요. 그게 어떤 점에서 예술이냐면은 어느 누가 먹어도 맛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맛이 없게 만들 수가 없어. 근데 또 하나는 어느 누가 먹어도 먹을 수는 있어. 그러니까 어느 누가 먹어도 먹을 수는 있는데 어느 누가 먹어도 맛은 없어요. 여기 아마 기숙사에서 생활해 보신 분들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좀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거 이유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기숙사에는 우리나라 그 남한에 있는 전 지역에서 학생들이 다 오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의 음식에 맞게 그 입맛에 맞게 밥을 하면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못 먹어. 이 우리나라도 이게 지역마다 입맛이 다 달라요. 김치맛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맛있다 하고 먹을 수 있게 음식을 만들면 다른 지역은 맛이 없어. 그래서 어느 지역 사람들이 먹어도 맛이 없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러나 먹을 수는 있게. 그래서 밥은 꼭 쌀밥을 해야 돼. 왜냐하면 쌀밥을 안 하고 예를 들면 콩밥이나 이런 거 하게 되면 금방 불평이 들어와요. 나는 콩밥 싫어한다. 근데 왜 콩밥 주냐? 뭐 여기가 교도소냐? 뭐 막 이러면서 막 올라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전 국민이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쌀밥으로 이 밥을 해야 되고 이런 데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러한 그 소위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도대체가 한국 사람들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도 안 되고 이 국적 불명의 지식을 마치 서양 사람들에게는 잘 들어맞는 이러한 그 지식을 한국 사람들에게도 맞을 거라고 자꾸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굉장히 슬픈 일은 비한국적이 돼간다는 사실이야. 왜냐하면 공부하는 게 전부 다 이게 서구에서 온 지식들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한국적이지 못하다 하는 이런 굉장히 가슴 아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맞는 한국 문화에 맞는 이러한 공부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공부를 하자 이런 게 이제 문화심리학인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그 문화심리학이라는 걸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창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심리학과 대학원에서는 유일하게 고려대학교에 문화심리학이라고 하는 걸 전공으로 석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전공이 고려대학교만 유일하게 있어요. 이 문화심리학에서 다루는 것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한국의 현실에서 제일 필요한 심리학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문화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이 명제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 한국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공부가 뭐겠느냐? 그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꼽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는 현재 불행하게도 분단 국가다.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고 우리는 언젠가는 통일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당위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다. 그렇다고 한다면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두고 이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의 남북한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제가 이 통일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된 이러한 기본적인 이유고, 또 하나는 제가 그 통일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는 저희 그 부모님이, 아버님, 어머님이 다 평양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야. 그래서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평양에 우리 집 주소를 아버님이 저를 앉혀놓고, 우리 평양 가면 여기 큰 집이 있는데 통일되면 꼭 네가 가서 찾아라. 그래서 제가 우리 평양에 우리 아버님 사시던 주소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대학을 다니면서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더니 이 집은 또 함경도에서 피난을 왔네. 그래가지고 저는 본가, 처가, 이 외가가 전부 다 이북에서 피난 온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절 때 모이기만 하면 다들 이북에 두고 온 형제들, 이북에 두고 온 땅, 이북에 두고 온 재산, 이런 것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난 그 중에서 재산은 별로 안 믿어요. 왜냐하면 되게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이북에서 오기 전에 다 집에 금송아지 있는데 아깝게 그냥 두고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수없이 잘하고 들었는데, 그거는 그때도 제가 이 통일에 대한 연구를 꼭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사실은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이 연구가 진짜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깨달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누구라고 얘기는 개인적인 얘기니까 안 하겠는데, 전에하고 요즘하고 달라진 게요. 요즘에는 이 북쪽에서 이제 탈북을 하시잖아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요즘에는 크게 변했어요. 가족 단위로 오고, 그 다음에 오기 전에 이렇게 중국이나 타국, 제3국을 돌아서 와요. 근데 저희가 맨 처음에 연구를 할 때는 단독으로 대개 휴전선을 넘고 와요.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 이 가족 단위로 오게 되는 이런 게 이제 요즘에는 오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족 중에 오면 여러 가지 이제 특혜를 주는데, 그 중에 대학을 보내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젊은 친구가 남자인데 한국에 와가지고 대학을 보내준다 그래서 이제 고려대학을 오기로 했는데, 그럼 내가 여기 와서 무슨 공부를 할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그나마 제일 만만했던 게 러시아어야. 왜냐면 이 북한에서도 러시아어를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어는 내가 북한에서도 좀 배웠으니까 이거를 잘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려대학교 러시아어과에다가 지원을 해서 이제 다니게 됐는데, 이게 그 러시아어과가 러시아 말만 배우는 게 아니라 러시아 문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게 또 이제 그 공부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많이 다르니까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도 이제 재미도 없는데 그냥 그 쉬는 시간 1시간이 있길래 옮기기도 싫어가지고 그냥 거기 앉아 있었더니 갑자기 우르르 학생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려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또 이게 또 무슨 강의냐 그러고 학생들이 들어오니까 나가지는 못하고 있다가 그 강의를 들었는데 그게 제 강의를 들은 거예요. 그 시간이.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우리 부모님도 피난 나오셨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귀가 좀 번쩍 띈 거죠. 자기가 지금 북한 이탈 주민인데. 그래서 강의를 듣다가 이 친구가 무슨 느낌이 있었는지 강의가 끝나자마자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가 지금 최근에 그 북한에서 온 누구누구인데 강의가 재밌으니까 앞으로 저를 좀 만나줬으면 좋겠네. 그러자.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심심하면 저를 찾아와가지고 북한에서 살았던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에게 어느 날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 한국에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니? 여기 혹시 그 북한 이탈 주민이 있으신가요? 어느 분이신가요? 네? 여기요? 그래서 거기 이 두 분이 북한에서 오셨어요? 예. 제 제자들 중에는 북한 이탈 주민이 참 여러 명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전혀 하질 않는데 제가 지금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 맞나 안 맞나를 이제 확인을 좀 얻으려고 그러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북쪽에서 이제 이 남한으로 오면 이제 조사를 받아요. 근데 조사를 받다가 하루는 조사를 하는 조사관이 자, 이제 우리 서울에 한번 밤거리를 한번 구경해봐라.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핸들러라고 그러는데 이제 조사관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이 친구를 데리고 이제 밤에 서울 시내를 한번 이렇게 구경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을지로 입구에 있는 롯데백화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휘황찬란한 롯데백화점을 보고 굉장히 놀랬죠. 놀래고 그때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자기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물건들 많이 진열해 놓은 걸 보고 자기가 정말 놀랬다.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밑에 이 지하 식당에 내려가 가지고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담당자가 10,000원짜리를 주면서 오늘 저녁에 네가 먹을 과자를 네 마음대로 사와라. 그래서 이제 왜 지하 1층이 되게 과자 팔고 식료품 팔고 이러는 데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1시간 가까이를 자기가 뭘 먹을까 과자를 고르다가 못 샀대.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거기 네가 먹고 싶은 과자가 없었니?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스스로 그렇게 과자 많은 데서 골라서 사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뭘 사야 되는지 자기가 몰라가지고 뭘 사야지 내가 잘 사느냐 하는 이거를 몰라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못 샀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하고 같이 갔던 기관원에게 선생님이 대신 좀 사주라. 내가 뭘 좋아할 것 같은 거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사줬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게 힘드냐? 그랬더니 한 번도 자기 평생에 물건을 그렇게 많은 데서 내가 골라 사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북쪽이 많이 변했어요. 지금은 옛날하고는 많이 변해서 그래서 요새는 사실은 북한에 대한 또는 북한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연구가 옛날만큼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이 심리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북한에 직접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죠. 그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몇 번을 시도를 했어요. 그게 이제 제일 가까이까지는 이 단둥에 가면 북쪽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에게 우리가 수고비를 주고 이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낼 수 있는 질문지를 한 부당 이걸 해오면 얼마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평양의 몇 부, 그다음에 개성의 몇 부 이렇게 해가지고 북쪽에 이제 대도시 해서 이제 얼마씩 해와라. 그러면 한 부당 얼마씩을 줄게. 그래가지고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단둥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우리가 다 인쇄를 해가지고 그걸 가서 이제 전해줬는데 갑자기 이분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하냐? 그랬더니 만나기 불과 한 2, 3일 전에 남하고 북쪽하고 뭔가 신경이 벌이다가 국경이 폐쇄가 됐어요. 저쪽의 연구는 하루아침에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한국 학자들하고, 이 서울에 있는 학자들하고, 이 북쪽 학자들하고 1년에 한 번씩 교대로 서울하고 평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에 친선을 도모하고 학문적으로 공동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우리 제자들하고 팀을 짜가지고 하기로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들이랑 다 내가 이제 평양 간다. 그러면 저희 부모님이 그러면 꼭 거기 한번 가봐라. 막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있었는데 떠나기로 한 날 한 3일 전에 취소야. 저쪽에서 오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냥 우리 보통 국제 관례하고는 전 다른 일이 많이 벌어져. 앞으로 이제 혹시 연구를 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만큼 자료를 했다가 그걸 못하고 말았어요. 그 두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은 탈북 하신. 근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다른데 몇 년 있다가 오신 분이 아니고 그냥 직접 오신 분. 그래야지 그분들이 아직까지 이 자본주의에 이게 이제 오염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요즘에는 이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다
다 이게 그 중국이라든가 태국이나 이런데 다 거쳐서 오시는데 이 오시는 동안에 이미 이 학문적인 용어로 하면 오염이 돼요. 그래서 순수 북한 주민들의 생각하고는 다른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게 연구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 그 매스미디어에 나와서 북쪽에서 이 탈북했다고 와가지고 북쪽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북쪽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북한의 사정을 갖다 아주 손바닥처럼 오늘 그 김정은이가 저녁 때 밥 먹고 누구하고 뭐 하는까지 아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제가 한국에서 그래도 명색이 몇십 년을 통일에 대한 연구를 한 심리학자인데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청와대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도 못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거기를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북쪽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야. 이게 더더군다나 심리적인 통일을 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뭐를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우리가 미리미리 그거를 준비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참 어렵다는 거는 일단 알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북한학과라는 데가 대학에 몇 개 있잖아요. 여기도 북한학과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거기에 심리학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실정이 이제 이런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면 작년인가요? 독일이 통일된 지 30년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도 독일 통일 중에 통일이 제일 안 된 부분이 뭐냐면 동독과 서독 주민들 사이의 심리적 통일이야. 이게 안 돼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서독 사람들도 그렇고 동독 사람들도 그렇고 통일을 괜히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왜 그러겠느냐? 우선 서독 사람들은 통일한 거를 왜 지금 좀 후회를 하거나 그걸 언짢아할까요? 다 경제적인 거죠. 이 북쪽은 그 서쪽에서는 경제적인 거야. 우리 서독이 세계적으로 제일 선진 국가인데 왜 우리가 경제가 이게 동독 쪽으로 가야 되느냐? 지금 이제 대개 이 통일이 된 지 30년 지나서 대개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동독의 경제 수준이 서독하고 비교할 때 한 70에서 80% 정도는 따라갔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은 서독의 경제력이 동독으로 갔다는 얘기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 더 가야지만 이게 같아질 거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독에 있는 주민들은 왜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느냐. 이래저래 통일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오고 가고 할 수 있었는데 뭐가 달라졌는데 우리가 노력한 경제력이 글로 가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 불만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독에서는 뭘 가지고 불만을 할까요? 네? 동독에서는 그렇죠. 굉장히 아주 좋은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셔야지 앞으로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우리 그 통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통일이면 대박이다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잘못하게 되면 우리는 통일 때문에 이 쪽박 찰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환상적이거나 낭만적인 통일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 거기에 심취하시면 안 돼요. 우선 예멘이라는 데는 통일이 됐다가 다시 갈라졌어요. 통일이 됐다가 다시 갈라졌어요. 지금 독일 통일은 지금도 아직까지도 서로 후회하거나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래요. 근데 동독 사람들이 느끼는 불만은 경제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다 잘 살게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느끼는 불만은 뭐냐면 우리가 동독으로 따로 독립국으로 살았을 때는 우리도 자존심을 지킨 하나의 국민이었는데 서독하고 통일이 돼 보니까 2등 국민이 돼 버린 거예요. 2등 국민이. 그래가지고 왜 우리가 2등 국민으로 살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독 사람들이 불만이 많고, 동독에서 예를 들면 전문가로 살았던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그 직업을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낙후되기 때문에. 많은 이런 분들이
지금 북한이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를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도와줘야 되죠. 근데 못 도와줍니다. 그 왜 못 도와주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병원에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요즘에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진단받고 의사 만나기 전에 하는 검사가 수없이 많죠. 그게 전부 다 최첨단 검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담당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 전문 기사들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지금 북한에 갖다 준다 그래봐요. 이 사람들이 이거 운영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몇몇 큰 의료기관 재단에서 이거를 북한에 도와주려고 갔다가 그거 다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을 거기 가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꾸 정부는 얘기를 안 하는데 사실 우리가 도와주고 싶지 않아서 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료적인, 인도적인 입장에서 그래도 지금 제일 활발하게 하는 게 약 갖다 주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 약이야 뭐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데 의료라든가 이런 거는 거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의료를 다룰 수 있는 의사들이나 이 의료 기사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통일이 됐다 그러면 북쪽에서 의사나 이런 전문직에 있던 분들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당연히 생기게 되면 북쪽 사람들이 이거 괜히 통일했다 이런 느낌이 안 들까요? 거기다가 아까 그 친구처럼 내가 한 번도 물건을 골라본 적이 없이 모든 게 통제된 상태에서 당에서 주는 거를 그냥 배급받고 살던 이게 돼 있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네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네가 번 만큼 가서 과자 사 먹어. 이 체제가 이게 몸에 이게 익히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통일의 문제를 다룰 때 이 북쪽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하고 얼마나 조화 있게 심리적으로 화합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게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일이고 제일 어려운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북한학과에 심리학을 공부해가지고 심리적 통일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가 하나도 없다는 게 한국의 현실이라는 거야.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여기에 지금 우리 그 심리 상담 아카데미라는 걸 하신다는 게 저는 굉장히 고마워요. 왜냐하면 이게 마음의 문제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남과 북이 이게 통일이 되게 되면 당연히 좋아질 것도 있겠죠. 뭐 저쪽에는 이 자원이 많고 우리는 기술이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그 물리적으로 우리는 기술이 있고 저기는 이 자원이 많으니까 합치면 서로 해피해요. 그걸 움직이는 게 다 사람들 마음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이제 뭐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은 이 심리적인 통일에 대한 이 남과 북의 그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이 심리적인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거를 많이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